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를 공부하는 미스터팍입니다. 지난 3월 31일 페이팔, 스퀘어 등 핀테크의 대표주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블룸버그에서 브레이크아웃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애플이 핀테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이 핀테크 시장을 장악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혜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루려 하는 애플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핀테크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즉, 본래 금융의 분야의 IT 기술들을 접목시킨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간편한 송금 서비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핀테크 시장이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높을지는 막연하게나마 예상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장주 투자의 대표격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빅 아이디어 레포트에 따르면 디지털 월렛으로 표현한 핀테크 시장은 2026년까지 20조 달러의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기관과 리서치 업체들이 입모아 말하고 있는 이 유망한 핀테크 시장에서 아직은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는 애플이 어떠한 기술적,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아이폰 사용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네, 10억 명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패드, 맥북 등 다른 애플의 기기까지 포함하면 16억 명의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한 여러 OEM들과 달리 애플은 자사의 OS를 사용하는 이용자들, 즉 애플 생태계 속에 살고 있는 충성 고객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애플은 이렇게 많은 충성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애플에 열광할까요? 압도적인 성능, 뛰어난 사용자 경험,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자신의 소중한 정보, 즉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는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2015년 12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입니다. 어느 휴일 두 명의 부부가 복면을 쓴 채 팝티장에 들어가 75발의 총알을 쐈고 이로 인하여 14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테러범들의 아이폰을 확보하였고 애플에게 아이폰 암호를 풀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부하였으나 애플은 이 명령을 끝끝내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애플의 대응에 대한 도덕적 견해는 차치하더라도 애플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결코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은 향후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삼성의 해킹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이버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 핀테크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0억 명의 사용자 정보를 보유한 아이클라우드를 수년간 최고의 보안 기술로 관리해온 애플은 분명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미 전 세계 5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애플페이를 바탕으로 핀테크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고 현재는 본격적인 진출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지난 2월 8일 NFC 기술을 활용한 탭투페이라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능은 아이폰을 일종의 결제 단말기로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결제 장치 없이 아이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애플은 탭투페이를 이용하여도 구매 물품이나 구매자의 정보는 애플페이와 같은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고 있기에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는 핀테크 솔루션 업체인 스트라이프와 쇼피파이가 상반기 중 해당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등 다양한 결제 솔루션들과 호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브레이크아웃 프로젝트를 통해 애플은 미래의 금융 서비스를 위한 자체 결제 처리 기술과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밝혔습니다. 이는 결제 처리,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 등을 내재화하여 기존 금융 파트너사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배타적인 정책을 통해서 애플만의 금융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애플은 지난 3월 23일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인 크레딧 쿠도스를 1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신용 정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크레딧 쿠도스 인수를 통해 애플은
BNPL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와 달리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들이 받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MZ세대의 70%가 BNPL의 방식의 결제를 사용하고 있기에 이번 인수는 MZ세대까지도 겨냥하기 위한 애플의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빅테크 기업들을 점점 더 옥죄어오는 반독점 규제들로 인해 분명 애플이 핀테크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핀테크 시장으로 진출한다면 10억 명의 탄탄한 충성 고객층과 애플만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보안 기술, 그리고 막대한 현금 보유를 바탕으로 한 기술 개발 및 공격적인 M&A를 통해 향후 애플이 핀테크 분야에서 매우 유리한 포지션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애플의 의도가 핀테크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애플의 생태계를 더욱더 견고히 하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플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하드웨어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여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고리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애플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며 애플의 디지털 제국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당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절대 투자 권유의 목적이 아닌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양지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